네,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볼게요. 1번, 설립은 발기인이 설립을 한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아까 설립자본금 규모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일반적인 주식회사보다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의 설립자본금 규모는 좀 더 크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부동산은 비싸다 고가성을 띠니까 기본적으로 모아진 자본금 자체가 좀 더 커야 되겠죠. 설립자본금도. 그래서 자기관리 리츠는 모은 돈을 스스로 관리하는 리츠래요. 그럼 다른 곳에서 또 돈을 모아서 합쳐서 투자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큰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관리 리츠는 5억 원 이상이래요. 그리고 얘를 뺀 위탁관리 리츠와 기업 구조조정 리츠라는 게 있는데 이 둘은 돈을 모아서 그 돈을 위탁해서 관리하는 리츠예요. 그리고 그 수탁을 받아서 관리하는 회사가 자산관리 회사랍니다. 그럼 자산관리 회사는 여러 위탁관리 리츠에서 돈을 모아서 그 돈을 합쳐서 투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개념이. 그러니까 자본금 규모가 조금 작아도 돼요. 그래서 위탁관리 리츠 등의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5억 원, 3억 원을 바꿔서 문제를 잘 내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전 시간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설립인가는 리츠가 설립이 됐다고 해서 바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설립인가는 설립을 용이케 해주기 위해서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근데 시장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영업인가는 설립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6개월입니다. 영업인가를 신청하고 국장이 영업인가를 해주게 돼 있어요. 부동산 관련해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국장이죠. 영업인가입니다. 그리고 이때 자신들이 모은 돈에 주식을 팔아서 이제 주주들로부터 돈을 끌어모았을 거 아니에요.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그때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이상의 최저 한도는 넘어서야 된다는 최저 자본금 규모가 있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5억, 3억만 갖고 투자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업인가 후에 6개월 이내, 영업인가 받는 6개월 이내 본격적인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저 자본금, 얘를 준비 기간이라고 해요. 자기관리 리츠는 70억 이상을 모아야 되고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50억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자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금액을 함정을 파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방법은 MM으로 설립 자본금의 2를 더하고 10만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5억에 2를 더하면 5에 2를 더하면 7이죠. 7에 10을 곱하면 70억이 나옵니다. 위탁관리 리츠 3에 2를 더하면 5죠. 거기다 10을 곱하면 50억이 되겠죠. 꼭 한번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하실 건 외울 때 MM으로 오자마자라고 한번 기억해보세요. 오자. 그래서 자기관리 리츠는 5억 원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는 거죠. 설립자본금과 최저자본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5억 70억, 3억 2 더하고 10, 50억 이걸 꼭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설립인가와 영업인가는 다르고 설립인가는 필요 없지만 영업인가는 국장에게 받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설립 등기일로부터 6개월, 6개월이었어요 여러분. 6개월. 영업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자본금을 증자해야 되는 거죠. 최저자본금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는 기본적으로 현금을 출자받아서 그 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설립 시에는 현물 출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 후에 영업인가 후에 최저자본금을 모았어요. 그럼 그때는 굳이 현금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현물 출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건 무슨 회사죠, 여러분? 부동산 투자회사니까 현물, 물건으로 받을 땐 당연히 부동산 관련 자산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대상 자산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이겠죠. 그 다음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결국은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결국은 부동산이네요. 그 다음 대토부상권, 이 권리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토지로 돌려받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관련 자산으로만 현물 출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거죠. 그 다음 부동산 투자회사가 자본금만 가지고 투자를 하면 아까 자기관리 리츠는 얼마였죠, 여러분? 70억이었죠. 그럼 70억 가지고 꼬마 빌딩 하나도 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차입도 가능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사채 발행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자기 자본의 2배 이하의 사채를 기본적으로 발행할 수 있대요. 그런데 주주총회의 특별한 결의를 받는다면
그때는 10배까지도 가능하답니다. 그럼 자기 자본이 70억인 자기관리 리츠의 경우에는 주총의 특별 결의가 있으면 10배까지, 700억까지도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타인 자본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700억이 넘는 돈이 생기니까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겠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는 기본적으로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에게 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해서 나온 돈을 거의 대부분 배당해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익 배당에 규정이 있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당해연도 이익 배당 가능한 도액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70에 10을 더하면 80이죠? 10을 더하면 또 90이에요. 그래서 90이 나왔네요. 그럼 70과 80도 분명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제 7번. 다수로부터 주식 투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식 공모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영업 인가 후에 2년 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공모를 해야 된대요. 공개 모집을 해야 된답니다. 주주를. 그때 단 예외가 있는데 연금공단 등이 만약에 50% 이상을 인수를 했대요. 그럼 연금공단의 성격을 이해해 볼까요? 연금공단은 국민연금공단이잖아요. 그럼 연금을 국민들로부터 다수로부터 받은 거죠. 그럼 그 공단이 주식을 보유한다는 얘기는 다수가 투자한 거와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공모해야 된다는 규정을 받지 않는 거죠. 제약을. 그리고 총 자산의 70% 이상을 주택 임대사업에 투자를 한다면 얘는 바람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액 투자자여야 되니까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있는데 자기관리 리츠와 위탁관리 리츠의 경우에는 50%를 초과하지 못한대요. 네. 그 다음 자산의 구성이 부동산 투자회사니까 부동산이어야 된다고 했죠. 70% 이상이 부동산이어야 된답니다. 거기에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현금까지 합치면 80% 이상이 된대요. 기억을 꼭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30은 30% 나오면 100에서 30 빼면 70이죠? 10 더하면 80, 90. 한 번씩 나왔죠? 그래서 주식 공모 30% 이상, 70% 이상 부동산,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현금까지 합치면 80%, 10 더하면 90%, 90% 이익 배당 90% 이상이었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 투자회사도 투기를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택이든 주택이든 산지 취득한 다음에 1년 이내에 파는 건 불가능해요. 그 다음 낮이는 이용의 효율성이 낮은 땅이잖아요. 아무런 이용을 안 한 거예요. 지상의 건물이 없어서. 근데 낮이 상태로 사서 낮이 상태로 파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도관체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세금상의 혜택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세법상에. 그래서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위탁관리 리츠와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특히 법인세까지도 깎아준대요. 얘는 형식상의 회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따가 바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를 지금 들어보시니까 기본적으로 성격이 굉장히 특이하죠. 이 독특한 회사를 일반 법인과 합병해버리면 그 성격이 많이 희석돼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법인과는 합병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그럼 이제 리츠의 형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기관리 리츠는 말 그대로 모은 돈을 스스로 관리하는 리츠입니다. 그럼 스스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실체가 있어야 되겠죠? 실체 회사예요. 그럼 그 자산을 운용하기 위한 전문 인력도 있어야 돼요. 5인 이상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이 리츠의 본점이 서울인데 부산의 건물이 정말 좋은 건물이 나왔어요. 그럼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라면 매번 인력이 서울부터 시작해서 본점부터 시작해서 부산까지 출퇴근해야 될 거잖아요. 엄청난 낭비예요. 그러니까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상시 근무하는 임직원 당연히 있겠죠. 실체가 존재하는 회사니까. 그런데 위탁관리 리츠는 돈을 모아서 그 돈을 바로 자산관리회사에 위탁 관리하는 회사래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서류상의 회사예요. 명목회사. 그럼 회사의 자산 운영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니까 상시근무하는 임직원 둘 필요 없겠네요. 그래서 직원 관련 내용이 나오면 X가 됩니다. 본점 외의 지점도 당연히 설치할 수 없겠죠. 그리고 이제 기업 구조조정 리츠라는 게 있는데 얘는 리츠의 이름이 리츠의 설립 목적이 들어있는 거예요. 기업 구조조정을 도와주기 위한 리츠입니다. 그럼 이 리츠는 기본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기업 구조조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목적을 잘 달성토록 하기 위해서는 제약이 좀 더 적겠죠. 그래서 목적을 잘 달성하고자 제한이 적습니다.
그래서 A, 기업 구조조정 관련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더라. 그래서 운영 형태는 누구랑 똑같냐면 위탁관리 리츠랑 똑같아요. 그래서 명목상의 회사고 회사의 자산 운영은 자산관리 회사에 위탁합니다. 상시 근무한 임직원 두지 못하고 본점에 지점,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약이 좀 더 작은데 주식 공모 30% 이상 할 필요 없고 1인당 소유한도 50% 이내도 없어요. 자산 처분 제한도 없습니다. 만약에 기업 구조조정 리츠가 자산 처분 제한의 규정이 적용이 똑같이 된다면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사줬어요. 근데 얘를 1년 이내에 못 팔잖아요. 그럼 또 다른 회사의 기업 구조조정을 도와줄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자산 처분 제한의 규정도 없는 거죠.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니까 가진 자산의 70% 이상은 구조조정용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위탁관리 리츠와 기업 구조조정 리츠가 자산관리 회사에 여러분 돈을 맡겨서 운영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자산관리 회사가 자본금이 적은 회사라면 들고 튀겠죠. 그러니까 자본금 70억 이상을 갖춘 회사여야 돼요. 그리고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5인 이상이 필요하네요. 이 70억 5인을 우리가 어디선가 봤어요. 위에서 자기관리 리츠에서 봤던 거죠. 그래서 비교. 자기관리 리츠도 부동산 시장에서 스스로 투자 활동 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저 자본금 70억 이상이죠. 그리고 준비기간 경과 시에 5인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그래서 기억하시는 방법, 지구는 누가 지키냐면 독수리 오형제가 지키죠. 그래서 자산관리는 몇 인 이상이 한다? 5인 이상이 한다. 5년 경력 있는 사람이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리고 기억하실 때 포인트가 자기관리 리츠는 지읒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읒 하시는 거예요. 지점 설치할 수 있죠. 직원 둘 수 있죠. 상근, 임직원. 그 다음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두는 거죠. 기억을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꼭 한번 정리해 주세요. 얘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는 말 그대로 자문만 해주니까 설립자본금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겠죠. 자본금 규모가 5억이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되셨나요? 이 정도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